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이 기업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방대한 자료 묶음, 특히 2020년 3분기부터 가장 최근, 그러니까 2025년 2분기까지의 사업 업데이트랑 실적 발표 기록들을 주로 살펴볼 건데요.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딱 이 제공된 문서들 안에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핵심 제품들은 뭐고, 시장에서의 위치나 또 재무 상태, 전략 같은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대부분 팔란티어가 직접 만든 자료라는 거죠. 네, 당연히 회사 입장이 반영됐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객관적으로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보고된 데이터가 뭔지 그 사실 자체를 뽑아내서 전달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편향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도 이 자료들에서 꾸준히 강조하는 성장세라던가 최근에 나온 그 인공지능 플랫폼 AIP 같은 부분들은 정말 흥미로운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팔란티어의 시작. 자료를 보면 2003년에 설립됐고 초기에는 주로 미국 정보기관하고 협력했다고 나오네요. 네,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제 핵심 플랫폼들이 쭉 발전해 온 건데요. 처음에는 정부나 국방 쪽 대상이었던 고담, 아, 고담이요? 네, 그리고 기업 시장으로 확장한 파운드리, 또 소프트웨어를 여러 환경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아폴로,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AIP, 인공지능 플랫폼까지요. 범위가 꽤 넓어졌죠. 각 플랫폼 특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를 들어 파운드리 같은 경우 자료 보니까 단순히 데이터 모으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탄소 배출 관리라든가 아니면 암호화폐 규제 준수 같은 특정 산업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요. 아, 그런 기능도 있군요. 네. 그리고 ERP나 임상시험 데이터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능력, 이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 하이네켄 사례 인상 깊었어요. 3년 걸릴 구축을 3개월 만에 해냈다. 이 주장이 정말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속도랑 통합 능력, 이게 기업 고객들한테 어필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빨리 합쳐서 뭔가 가치를 보여준다, 이런 거죠. 아폴로는 또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네, 아폴로는 배포와 관리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소버린 클라우드라고 해서 특정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환경이라든지 아, 네네. 아니면 미국 방부의 IL-56 같은 아주 높은 수준의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환경, 심지어 고객사 서버,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환경까지 어디든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배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내세웁니다. 보안이 정말 중요한 곳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페드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그 까다로운 클라우드 보안 인증, 페드램프, 이걸 따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도 강조하고요. 아, 정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거군요. 네, 그런 전략적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를 위한 넥서스 피어릿이라는 기술도 있었고요. 이건 분산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기술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역시 AIP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2023년 2분기에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업 환경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돕는 플랫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3분기까지 벌써 300개 조직이 사용했다. 이 속도가 엄청난데요? 네, 자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고객사 임원은 LLM 앱을 며칠 만에 구축했다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며칠 만에요? 와. 네, 그러니까 이 AAPL을 통해서 아이디어 구상부터 실제 운영까지 걸리는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팔란티어가 이런 기술 발전을 시장의 요구 변화와 딱 연결시키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데이터는 점점 복잡해지고 보안이나 규제는 강화되고 이제 AI 활용은 필수가 됐잖아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자기들 기술이 핵심 문제 해결사다. 이렇게 포지셔닝하려는 전략이 명확히 보입니다.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외부 기관들의 인정을 꽤 강조하던데요? 네. 포레스터 웨이브에서 AIML 플랫폼 리더로 선정됐다거나 Q3 2022 IDC 조사에서 AI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1위다. 또 드레스너에서도 AI나 데이터 과학 쪽에서 계속 1위로 평가받고 있다. 2023-2024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아무래도 고객들한테는 신뢰를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신뢰를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자료 곳곳에 나와요. 사례들을 보면 몇 가지 패턴이 보이는데요. 패턴이요? 어떤 패턴이죠? 예를 들면 에너지 대기업이 몇 주 만에 5,700만 달러 현금을 절감했다거나 소비재 기업이 8주 만에 코로나19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다거나 제약회사가 복잡한 임상 데이터를 연결했다는 사례들. 이건 주로 기존 방식으로는 어려웠던 복잡한 데이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 신속한 문제 해결. 네. 또 다른 패턴은 효율성 증대와 운영 혁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이네켄 사례도 그렇고 R1 RCM이라는 헬스케어 기업이랑 AI 연구소를 만들어서 단위 경제성을 최대 50% 개선하겠다. 시티 웰스랑은 고객 경험을 개선하겠다. 이런 식의 파트너십 발표들이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속도와 규모를 강조하는 패턴도 뚜렷합니다. 페니메이가 모기지 사기 탐지 시간을 수개월에서 수초로 줄였다거나 랜도 프로스트라는 식품회사가 생산 계획 시간을 40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했다는 사례들. 와, 40시간에서 30분이요? 엄청난데요? 그렇죠. 미국 국무부 후보자 심사 기간도 60일에서 12일로 줄였다고 하고요. 심지어 팔란티어 시간 단위라는 말까지 쓰면서 1시간 안에 가치를 보여주겠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1시간 안에요?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네. 그리고 규모 면에서는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 NHS 사례가 정말 압도적이죠. 아, 맞아요. 백신 프로그램 지원부터 병상 운영 관리, 3억 명 넘는 환자 기록 관리까지. 네, 국가 단위 시스템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미국 정부 계약 목록을 보면 그 깊이와 넓이가 더 잘 드러납니다. 어떤 계약들이 있나요? 육군의 웬티지나 티탄 같은 핵심 데이터 AI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요. 공군 특수작전사령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HHS,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같은 민간 부처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우주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코바야시 마루. 네, 맞아요. 우주군의 코바야시 마루나 웁코어 프로젝트, 그리고 국방부 CDAO의 메이븐, 오픈다기롤 같은 최첨단 AML 프로젝트 참여는 팔란티어가 이제 단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국방 AI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려고 한다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력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데이제로 회사들. 네, 쌀코스나 위조 같은 스타트업들이 처음부터 팔란티어 플랫폼 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생태계 확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AIP 도입하려는 기업들 대상으로 AIP 부트캠프라는 걸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단기간 집중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려는 전력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 모든 사례들을 종합하면 팔란티어는 스스로를 단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알파, 즉 경쟁 우위를 주고 아주 복잡하고 위험 부담 큰 운영 환경, 예를 들어 국방, 보건위기, 금융사기 같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가치를 아주 빠르게 실현시키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것 같아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료들을 보면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적인 주장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실제 재무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죠. 회사가 보고한 숫자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매출 성장세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좀 변동은 있지만요.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인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총 매출이 39% 증가했다고 보고했어요. 39%면 상당한데요. 네, 그리고 특정 대형 계약 효과를 제외하면 44% 성장했다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특히 미국 상업 부문 성장이 두드러진다고 계속 언급합니다. 고객 관련 지표는 어떻습니까? 고객당 평균 매출이나 전체 고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 20개 고객의 지난 1년 TTM 평균 매출이 7,5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고 2025년 2분기 기준 미국 상업 고객 수는 2년 만에 7배 늘었다고도 하고요. 2023년 1분기 기준. 와, 7배요? 네. 그리고 순 달러 유지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기존 고객들이 작년보다 돈을 얼마나 더 썼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고객 유지 및 확장 능력을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2023년 3분기에는 107%였다고 보고됐어요. 기존 고객 매출이 평균 7% 늘었다는 의미죠. 물론 유럽 지역 영향으로 조금 낮아졌다는 설명도 덧붙였지만요. 성장성 외에 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까요?
수익성 개선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성장 스토리에 집중했다면 2023년부터는 JAP 기준,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 흑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드디어 JAP 흑자군요. 네.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하고요. 예를 들어 2023년 1분기에는 24% 마진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죠. 조정 영업이익은 보통 주식 보상 비용 같은 걸 제외한 수치죠. 네, 맞습니다. 회사의 핵심 운영 성과를 보여주려는 지표인데 이 수치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JAP 순이익도 2022년 4분기부터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조정잉여 현금 흐름도 크게 늘어서 재무적으로 좀 더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는 8억에서 10억 달러 정도의 조정잉여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네, 명확히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AIP를 통한 미국 상업 부문 성장을 가속화하면서도 GAAP 기준과 조정 기준 모두에서 지속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조정 지표는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어떤 항목들이 조정되었는지 회사가 제공하는 설명이나 면책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갭 측정치의 한계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결국 미래 기술, 특히 AIP 같은 데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수익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팔란티어에게는 계속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가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 전략적 방향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자료에 나온 목표들이 정말 야심차던데요. 그렇죠. 국방 분야에서는 아예 기본 운영체제가 되겠다고 하고요. 기본 운영체제요? 네. 그리고 방산업계의 전통적인 강자들이 있잖아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네네. 그 뒤를 이어서 6번째 주 계약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로서는 최초로요. 와, 포부가 대단하네요. 파운드리 플랫폼에 대한 언급도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AWS가 지난 10년의 상징이었다면 파운드리는 다음 10년의 상징이 될 것, 이런 표현까지 썼죠. 미래의 핵심 개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AIP를 통해서는 고객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목표도 있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정말 큰 그림이네요. 그렇죠. 이 모든 자료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팔란티어가 스스로를 그냥 기술 회사가 아니라 서구 사회 운영의 필수적인 존재,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확실한 경쟁 우위, 즉 알파를 주는 파트너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알파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군요. 네. 그리고 그들은 화려한 영업 기법보다는 실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라는 제품 자체의 힘을 강조하고요. AI, 특히 AIP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넓히려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한 AIP 부트캠프가 판매 주기를 단축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방대한 자료들을 통해 드러난 팔란티어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 분석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해온 여정을 볼 수 있었고요. 네, 고담 파운드리, 아폴로, AIP 같은 핵심 플랫폼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빠르게 실현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AIP 출시 이후에는 미국 상업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는 보고가 인상적이었고 또 아주 야심찬 미래 비전도 제시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료들에만 기초해서 본다면 팔란티어는 정부와 기업의 운영 방식, 특히 AI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역동적인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만 근거해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팔란티어는 자료 내내 자기들 기술이 알파, 즉 경쟁 우위를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AI 시대에는 불공정한 이점, unfair advantage까지 제공한다고 주장하거든요. 불공정한 2.1어 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의 분야나 관심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조직이 단순히 AI를 실험해보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운영에 깊숙이 이걸 통합해서 정말 눈에 띄는 성과를 낸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AI 도입에 진짜 의미를 묻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이 자료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 간의 격차, 소위 말하는 AI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정말로 심화된다면 이게 우리 사회 전체나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팔란티어에 대한 이 심층적인 이야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